잠시만 다시 봅시다. 자, 120페이지 유형 15번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808번. 아직 높은 사람이 또 있는 것 같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간 조금씩 줄 테니까 잠깐 잠깐씩이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봐. 808번 한번 찾아보세요. 808번. 문제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 자, 이 문제는 어떤 회사에서 두 종류를 선택할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편하게 문제를 풀려면 구분은 해놔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A 회사와 B 회사에서 한 번씩. 두 번째, A 회사와 C 회사에서. 세 번째, B 회사와 C 회사에서 두 번을 선택하는 방법. 먼저 첫 번째는 A 회사 네 종류 중에 한 종류 선택해주면 되고 B 회사에 있는 두 종류 중에 하나 선택해서 A에서 한 개, B에서 한 개를 구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8가지. 이제 좀 생각해봅시다. A 4개 중에 하나, C 3개 중에 하나, 12가지. B 2개 중에 하나, C 3개 중에 하나, 6가지. 그래서 각각 다른 회사에서 한 종류씩 해가지고 두 종류의 뭔가를 사는, 구매하는 방법은 8가지, 12가지, 6가지, 26가지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머릿속으로도 안 타는 대신 두 종류? 회사 2개 선택해서 거기서 하나씩 뽑아가는 거니까 4 곱하기 2로 할지 4 곱하기 3으로 할지 2 곱하기 3으로 할지 결정이 좀 되네. 근데 다만 이렇게 선생님이 굳이 칠판에다가 이런 어렵지 않은 내용들을 필기를 해주는 이유는 나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문제들이 과연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문제일까? 아니야.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선생님이 눈에 말하지만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느낌을 갖는 문제들은 100% 다 어떤 경우냐? 머릿속에서 고민해야 되는 어떤 순간들이,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 너무 많은 것들을 머리 회전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거든. 그럴 때일수록 머리에서 써야 되는 어떤 부담을 줄여주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것들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 준비들이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에서는 매우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한 문제 내보자. 809번 시작해봐.
주 화요일날에 다산회도 끝나고 이제 정식으로 진도를 나가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반 전체가 모이지 않더라도 엄연히 수업인데 열심히 해야지.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야. 아직 정식으로 수업 나가는 거 아니니까 좀 편하게 하자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모든 배우는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마음가짐부터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 그게 결국 실력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반 전체 공식적으로 나가는 수업은 아니지. 빠졌으니까. 다산 애들이 빠져서 나갈 수는 없어. 근데 이번에 시험 범위 맞잖아.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할 만한 시험 범위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 뭔가 좀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전에 잠깐 말해서 기억할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은 학원 전체 휴강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하는 일이 있고, 또 학원 선생님들도 주말 없이 계속 나와서 수업했던 그런 것도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 원래는 금토, 근데 여러분들 해당상에 있는 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은 편하게 집에서 주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이해됐지? 요번 주 수업은 오늘까지만이에요. 선생님이 이따가 한 10시쯤에 단체로 공지 문자 하나씩 보내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금토 수학 수업은 휴강입니다. 혹시 과학 수업이나 영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지금 수학만 확실한 거거든. 다른 과목은 휴강인지 아닌지 솔직히 몰라. 그러니까 과학 수업하고 영어 수업 듣는 친구들은 그 과목 선생님께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수학만 휴강이야. 일단 전체 휴강인지 수학만 휴강인지 선생님 모른다고. 수학이 휴강인 건 맞는데 다른 과목을 몰라요. 관련된 돼 있는 학생들은 따로 확인들을 해. 자, 살펴볼게요. A1270D라고 하는 네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 3000보다 커야 된대. 두 번째 조건 1000의 자리부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사용되는 문자들 A, B, C, D 이 순서대로 점점 커져야 된대.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해결할 수 있으려나? 300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1000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들이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1000의 자리만 일단 맞춰놓으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쯤이야. 잠깐만. 그래서 선생님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만약에 이 말이 없었다. A, B, C, D의 어떤 대소비기가 없었다면 이걸 만족하는 네 자리 자연수를 찾는 방법은, 정답 아니지만 한번 들어봐. 좋은 연습거리가 될 테니까 일단 1000의 자리는 무조건 3, 4, 5, 6, 7, 8, 9 중에 하나 들어야 되니까 1000의 자리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7가지. 그 다음 100의 자리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가지. 10의 자리 들어올 수 있는 숫자도 0부터 9까지 10가지. 1의 자리도 0부터 9까지 10가지. 그러니까 정답은 7000가지. 그런데 그 중에
1000의 자리는 3을 넣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10가지 중에 하필 넣는 게 0, 0, 0이라면 지금 이 정답 안에 3000이라는 답이 있는 거 맞아? 이 정답 안에 한 개가 3000이야. 그럼 그 3000보다 큰 거 아니잖아. 최소한 3001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0의 자리가 3으로 시작될 수 있는 숫자 1000의 자리가 3으로 시작될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모두 0, 0, 0이 돼버리는 수 하나는 빼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6999개가 됩니다. 사실 6999개 말로 할 수 있어. 첫 번째 정답이 3001, 3002, 3003 나가다 보면 뭐 어떨 때는 4552 나가다 보면 맨 마지막 정답이 9999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나지?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숫자들 개수 찾는 방법 마지막 수에서 첫 수를 뺀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1을 더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요걸 계산한 게 6998 더하기니까 6999개가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일일이 찾고자 한다면 그냥 이렇게 초등학생들처럼 중학생들처럼 일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답이 찾아주면 되는 거겠지. 그런데 이게 왜 고등학교 문제에서 나오지 않겠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순열조업인데 왜 순열조업 쓰지 않은 문제로 될까? 당연히 순열조업 써야 되는 문제로 되겠지. 여기에 순열조업을 쓸 수밖에 없는 아까 말했듯이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어떤 숫자가 크고 어떤 숫자가 작고 또는 어떤 숫자가 같은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1000의 자리 숫자보다 100의 자리 숫자가 그것보다는 10의 자리 숫자가 그것보다는 1의 자리 숫자가 커야 돼.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A, B, C, D 모두 다른 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점점 커져야 된다며. 점점 커져야 되는 숫자들인데 같은 수를 어떻게 씁니까? 거기다가 결정타. 지난 시간 수업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 이 부등호는 한번 더 적을게. 이 부등호는 이 순서가 결정이 돼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ABCD에 5하고 6하고 7하고 8을 넣을 거야.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 5를 A에 넣을까 B에 넣을까 C에 넣을까 D에 넣을까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뭐 5678, 5687, 어떨 때는 7852 이렇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하냐 이게? 이거 가능하지 못해. 왜? 네 자리 수 중에 1000의 자리가 보수가 작아야 된다고 했거든. 점점 커져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요거 하나밖에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야. 내 마음대로 어떤 숫자들을 마음대로 배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줄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줄은 누가 세우느냐? 부등호가 세운다. 줄은 부등호가 세우니까 한 번만 더 적을게요. 선생님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할 거냐? 뽑기만 할 겁니다. 조합만 써서 뽑아놓기만 할 거야. 숫자 4개 뽑아놓기만 하면 그 뽑힌 4개의 숫자들 중에 제일 작은 수를 1000의 자리에 그 다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저 부등호가 알아서 넣어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 3000보다 커야 되면 무조건 1000의 자리가 3 이상이 돼야 되거든. 거기다가 1000의 자리보다는 10의 자리가 10의 자리보다는 1의 자리가 1의 자리보다는 10의 자리보다는 1의 자리가 더 크려면 1111의 자리에 쓰이는 이 방향대로 숫자가 점점 커진다는 건 3보다는 더 큰 수, 그거보다는 더 큰 수, 그거보다는 더 큰 수니까 결국 우리가 A, B, C, D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누구냐? 3, 4, 5, 6, 7, 8, 9 중에서 4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선생님 1하고 2 뒤쪽에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뒤쪽에 쓸 수 있는데 이놈의 이 지금 망하려면 이 부등호 때문에 0하고 1하고 2는 못 써요.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최소 3이거든. 그런데 이 부등호는 무슨 뜻이야? 3보다 큰 숫자들만 써야 된다는 뜻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4개를 절대 줄 세우는 거 아니야. 순열을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저기 적혀있는 부등호가 알아서 숫자를 뽑아놓으면 점점 커지는 숫자들을 배열을 해줄 거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들어갈 숫자들 4개만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C, 3으로 계산이 되지? 7, C, 3이니까 7, 6, 5를 3, 2, 1, 7, 5, 35가지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었겠지. 35가지가 정답이 돼요. 선생님이 말해줄게. 이 35개의 정답 중에 첫 번째 정답이 누군지 알아? 혹시 첫 번째 정답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게? 3,400. 맞아. 3,456이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35가지 정답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현성이가 잘 말했네. 두 번째가 3,457, 3,458, 3,459. 그 다음 아무나 또 말해봐. 그 다음 정답이 뭐게? 아니야. 3,400대로 유지할 수 있지. 3,450으로 가는 게 다 끝났으니까 3,467이 그 다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맨 마지막 35번째 정답이 누구게? 35번째 정답이 누굴까? 맞아. 6,789가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정답 중에 제일 큰 정답이 돼요. 선생님 9,999 되잖아요. 같은 수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같은 수 아니면 같은 수 아닌 것 중에 제일 큰 수는 9,876 아닌가요? 문제 똑바로 안 보는 거지? 천의 자릿수가 제일 작아야 된다고. 여기가 제일 작아야 된다고 그러거든. 여기가 제일 커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만족하는 네 자리 중에 가장 큰 수는 6,789가 정답이 됩니다. 저게 35번째 정답, 이게 첫 번째 정답이 된다는 거겠지. 개인적으로 정리를 잘 해놔. 얼마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지 몰라.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제 너희들 부모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 앞으로 기말고사에 가야 되는 시험범위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부모님들께도 똑같은 말 했어. 똑같은 말. 다른 단어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경우의 수 쪽은 방법이 없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이 했어요.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푼 만큼 그런 유형의 문제들에 대한 기억이, 풀이하는 방법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노력 좀 해줘. 어렵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스스로에게 보여주세요. 자, 정리 끝나신 분들은 121페이지에 811번 시작해봐. 811번. 그리고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통하다 느끼는 건데, 통하다 보면, 이 어머님은 이 학생을 믿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어머님들이 각자 집에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믿음을 좀 안 갖고 계신 부모님들도 꽤 있으셔. 방에 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지. 근데 그 모르는 것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겠지 하는 쪽보다는 공부를 안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의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시더라고. 공부라는 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집에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있어요.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공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야. 자기 공부 자기가 하는 거니까. 내가 진짜로 하고 있는데 남들이 의심한다고 하면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있나? 선생님이 걱정하는 건 그런 부모님의 의심이 사실일까 봐 그런 거지. 사실일까 봐. 현숙이는 그 어머니 그 카톡 사진 중에 이렇게 한복에 구이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어머님이죠? 동생이야? 동생이 뭐 그런 쪽으로 진로를 결정한 거야? 무용 쪽? 동생이었구나. 그 우연히 이렇게 딱 근데 거기 구이를 계속 넘겨봤는데 현숙이 막 이것저것 많이 다 있는데. 그래서 걔 보드 타는 건 누구야? 진짜? 보드 그렇게 잘 타? 따라 배웠어? 엄청 잘 타더라. 어렸을 때 고척돔에서 찍은 것도 있는 거 같던데? 누구 팬이야? 두산인데 두산하고 키워먹고 있었어? 그렇구나. 동생이 지금 몇 살인데? 1학년? 그럼 학교도 이쪽에서 안 다니고 있어? 학교도 미국에서 다니고 있고? 동생이 들으면 열받겠네. 자기 사진 보고 어머니냐고 막. 그래서 거기 나이가 화장 같은 거 하니까 나이가 예상이 안 되더라고. 퀀텀 뭐 이렇게 뭐 이름이 붙어 있던데. 그 무용 학원. 그건 무용 학원 이름이야? 저도 스키 잡고 싶거든요. 두산 올해 성적 어떻게 성적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 예. 이승엽 감독 못하니까. 누구? 이승엽 감독 못하니까. 두산 감독이 이승엽이야? 이승엽 오신다고 하는데. 아 진짜? 네. 헐. 아니 피셜까지는 아니고. 김태형 감독 경기에서. 김태형 감독 잘린 말 그만둔 건 알고 있고. 네. 이제 이승엽 오시고. 우리도 승엽이 형이 잘하나. 자, 811번 가보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1렬로 나열할 때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나열하고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로 왼쪽부터 나열한다. 이거 참 복잡하지. 자, 문제가 원하는 내용은 이래요.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가 적혀있는 카드는 무조건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있어야 된다. 절대 4가 먼저 나오면 안 된대. 두 번째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 1, 3, 5는 반드시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가 어려운 정답 한번 선생님 말해볼까? 이거가 어려운 정답 말해볼게.
1, 2, 3, 4, 5, 6. 첫 번째 정답. 봐요. 2가 4보다 왼쪽에 있는 거 맞고, 1보다는 3이, 3보다는 5가 오른쪽에 있는 거 맞는 거니까. 또 다른 정답 몇 개만 예를 들어볼까? 6, 1, 3, 2, 4, 5. 이것도 정답이 되겠지? 2보다는 4가 오른쪽에 있는 거 맞고, 1보다는 3이, 3보다는 5가 오른쪽에 있는 게 맞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건 그거야. 2하고 4하고 1, 3, 5가 뭐 어떻게 돼야 된다 말하는 거 없어. 6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 말하는 거 없어. 이런 건 마음대로 하면 돼. 무조건 2하고 4는 이런 모습이 돼. 1, 3, 5는 반드시 이 순서대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지. 얘하고 얘의 순서는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고, 2하고 4만 1과 3과 5만 반드시 이런 순서대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쉬운 문제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봐. 첫 번째, 얘로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첫 번째 올 숫자 6개 중에 5개 중에 4개 중에 3개 중에 2개 중에 1개 중에 하나 고를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계승까지 6팩토리얼 가져야 되겠지. 720까지가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720까지가 되는데 잘 들어봐. 이 720까지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기에 1, 2, 3, 4, 5, 6, 6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3개 중에, 2개 중에, 1개 중에 하나씩 넣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가 720까지. 그것도 순서대로 가볼까? 첫 번째 정답이 1, 2, 3, 4, 5, 6. 마지막 정답이 아마 6, 5, 4, 3, 2, 1이 됐을 거야. 그렇게 720개의 정답이 있는데 문제가 원하는 건 잘 들어. 이 어딘가에 분명히 2하고 4가 있겠지. 그런데 그 2하고 4가 어떻게 있는지 잘 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 정답 안에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얘하고 얘의 위치만 바뀌어서 만들어진 정답도 있었을 거야. 그래야 돼. 그럼 한번 이 선생님을 이해했다고 말해볼까? 이 720까지 중에 선생님 7번 봐야 돼. 720까지 중에 2가 4보다 왼쪽에 있는 정답과 4가 2보다 왼쪽에 있는 정답은 각각 몇 가지씩 있게? 720개의 정답 중에 2가 4보다 왼쪽에 있는 걸 몇 개 있게요? 이해 못했구만.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얘들아 1, 2, 3, 4, 5, 6을 배열할 거잖아. 맞아? 그럼 1, 2, 3, 4, 5, 6을 배열하면 분명히 어딘가에 2하고 어딘가에 4가 있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2하고 4가 선생님 말은 이 720개의 정답 중 어딘가에 다시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첫 번째 정답. 이게 두 번째 정답. 이게 세 번째 정답. 이게 720번째 정답이라고 하자. 됐어. 그럼 이 각각의 정답들마다 2하고 4가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그 들어가 있는 2하고 4가 어떨 때는 2가 4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2가 4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럼 그걸 대답해보라고. 이 전체 720개의 정답 중에 2가 4보다 왼쪽에 있는 걸 몇 개? 2가 4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 몇 개? 당연히 360개씩 나눠져 있겠지. 그래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거였어. 여기 봐봐. 이 정답 안에 1, 2, 3, 4, 5, 6이라는 정답이 있다 얘들아. 1, 2, 3, 4, 5, 6이라는 정답이 있는데 동시에 뭐도 있는지 알아? 1, 3, 5, 6은 그대로 있고 2하고 4가 위치가 바뀐 이렇게 생긴 정답이 얘랑 항상 한 개씩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 정답 안에 2가 4보다 왼쪽에 있는 정답은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2가 4보다 왼쪽에 있는 정답은 전체의 절반, 그러니까 720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다가 좀 더 경우가 많겠지만 잘 해석해봐. 여기 정답 안에 1, 3, 5가 들어가 있는 이제 숫자들이 있겠지.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1이 제일 왼쪽, 5가 제일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답을 기대해 볼게. 다 똑같은데 1, 3, 5의 위치에 따라서 정답이 몇 가지로 구분되게? 1, 3, 5 누가 앞쪽 갈래, 누가 뒤쪽 갈래, 누가 중간 갈래에 따라서 1, 3, 5의 위치에 따라서 경우가 몇 가지로 나뉠까? 세 가지? 아니야. 잘 들어. 이거 정답이지? 이거 정답 맞지? 선생님이 2, 4, 6은 건드리지 않을 거야. 대신 1, 3, 5만 줄을 바꿀 겁니다. 1, 5, 3, 5. 2, 4, 6 건드리지 않을 거야. 뭐만 건드릴 거냐? 1, 3, 5만 건드릴 겁니다. 3, 1, 5. 2, 4, 6 건드리지 않을 거야. 1, 3, 5만 건드릴 겁니다. 3, 5, 1. 2, 4, 6 건드리지 않을 거야. 5, 1, 3. 2, 4, 6의 위치 건드리지 않을 거고, 누구? 5, 3, 1. 이렇게. 2, 4, 6의 위치는 고정인데, 1, 3, 5, 누가 앞쪽 갈래, 누가 뒤쪽 갈래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된다고? 6가지. 당연히, 숫자 3개로 배치할 수 있는 경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가지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맞죠? 근데 실봐봐. 이 6개 중에, 이 조건만 조건 정답 몇 개 있어? 이 6개 중에 이 문제가 원하는 조건 만족한 거 몇 개이니? 이거밖에 없어. 얘들아 이거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720개의 정답 중에 720개의 경우 중에 1, 3, 5를 가지고서 네가 앞에 갈래, 네가 뒤에 갈래, 누가 중간 갈래에 따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6가지가 있는데 그 6개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6개당 1개씩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걸 나누기 6을 해주면 되는 거죠. 필기 잘해놔라. 그리고 집에서 고민 잘해봐야 돼. 요 나누기 2의 의미는 2, 4 순서도 있고 4, 2 순서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정답은 이것뿐이라서 둘 중에 요거 하나뿐이라서 그 다음에 이것도 필기 잘해도 집에 가서 고민 잘해. 1, 3, 5가 있고 1, 5, 3이 있고 3, 1, 5, 3, 5, 1 5, 1, 3, 5, 3, 1 우리가 찾은 이 전체 정답 중에는 이런 순서대로 결정되는 6가지가 있는데 그 6개 중에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6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니까 나누기 6을 해주는 거야. 정답은 720 나누기 12가 되는 셈이니까 60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정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 자,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정리 다 끝나신 분들은 814번 시작해보세요. 근데 이 문제, 이거 이렇게 힘들게 푸는구나 하겠지만 수학이라는 게 참 많이 발전이 돼 있지.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불과한 지 여러분들 언제야? 2학년에서 할 테니까. 그래서 할 거니까. 11, 한 2달? 2달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에서 원하는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말 안 할 거야. 진짜 쉽게 풀 수 있거든. 지금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자, 814번 천천히 풀어보세요. 그나저나 이 박도현 이 자식은 왜 연락이 없지? 우리 적어도는 사실 이 경우에서도 원래 공격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 맞는데 이 적어도라는 말이 사용됐을 때 문제 푸는 방법을 기억나? 집합에서 이미 했던 거, 명제에서 이미 했던 거 기억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적어도라는 말은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세 명도 좋고 뭐 원하는 네 명, 다섯 명 다 좋다는 얘기거든. 적어도가 사용되는 말은 하나도 없는 경우 아니면 다 된다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문제 풀 때 여집합, 문제가 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쪽을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 선생님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서. 굉장히 피곤하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이상으로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너무 좋아해. 제가 어제 졸려 죽을 것 같은데도 토트넘 경기를 본 거야. 토트넘 경기 보니까 한 5시 45분인가? 한 5시 50분쯤 되더라고. 그때 딱 이제 자기 시작해가지고 아니 학교 갈 시간도 되니까 한 40분 잤나? 일어나서 애 학교 보내고 또 엄마 저기 뭐 독감 예방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을 못 자서 거의 젊었을 때 그냥 혈기 왕성할 때 밤새던 것처럼 지금 몸이 피곤한 상태인데 어디 선생님 여기 혹시 본 사람 있어? 못 봤나? 선생님 진짜 잘했는데 어제는. 축구는 안 좋아해? 태우는? 아, 그렇고. 현석이는? 챔스 같은 거 가끔 보는데 가끔. 그냥 챙겨서 보는 편은 아니야? 생겨서 볼 때는 하이라이트 보는 거. 우리 인정이 어때? 어? 스포츠 이렇게 관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격투? 그 UFC 같은 거 챙겨봐? 헐, 의외의 반전인데? 예원이 뭐 챙겨봐? 예원이 챙겨보는 거 뭐 있어? 없어? 드라마 같은 거 챙겨봐? 예원이 드라마도 안 봐? 네. 그럼 뭐 해? 집에서? 집에서 하는 게 뭐 있어? 하나는 없어. 어? 집에서 하는 게 없다고? 헐,
드라마 없구나.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하십시다.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이, 이 말이 뭔지 알아? 이 말이 첫 번째, 남자가 한 명인 경우. 두 번째, 3명 중에 남자가 2명인 경우. 세 번째, 3명 뽑았을 때 3명 모두 남자인 경우를 다 더해서 계산한 게 60까지가 나온다는 뜻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9명 중에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3명을 뽑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문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면 반대쪽 전체 중에 남자가 없는 경우 이걸 빼면 얘 중에 9명 중에 3명을 뽑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남자가 1명도 뽑히지 않은 경우를 빼버리면 그 나머지가 남자가 1명인 거, 2명인 거, 3명인 거 다 들고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게 뽑아가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들아, 정답 9명 중에 잘 명심해.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었어. 9명 중에 3명을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P3이 아니라 9C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뺄 거냐? 남자가 없는 경우를 뺄 거야. 그럼 여자가 뽑히는 거 말하는 거야. 그럼 변수 설정 필요하지. 변수 설정 필요하지. 이 9명 중에 도대체 여자는 몇 명이고 남자는 몇 명이었던 거냐. 아홉 명 중에 여자가 몇 명이고 남자가 몇 명인지를 먼저 설정을 해놓는 거야. 그럼 지금 빼야 되는 거 3명을 뽑는데 하필 뽑히는 3명이 여자들 중에서만 3명이 뽑히는 거라고 하겠지? 남자가 합쳐서 3명을 뽑는 전체 경우에 대해서 남자가 없는 경우를 뺄 거라고. 남자가 없는 경우라는 건 여자 중에서만 3명이 다 뽑힌다는 얘기잖아. X13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게 60까지가 나온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럼 계산 설명할게. 9, 8, 7, 3, 2, 1. 암산 안 돼, 선생님. (84네) 이거. 그래서 84 빼기, 잘 봐. XC3은 X, X-1, X-2 세 개의 곱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죠. 그게 60이 돼야 된다. 공간이 좀 부족하네. 그럼 이거 오른쪽으로 넘기고 60 넘겨주면 24에다가 6 곱하면 24에다가 6 곱하면 24에다 6 곱하면 얼마지? 144인가? 넘기고 24 6 곱하면 144 맞지?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 x 곱하기 x-1 곱하기 x-2의 결과가 144가 나와요. 이거 3차원에서 풀면 봐하고 어차피 내가 찾는 정도는 자연수 아니야? 자연수니까 연속되는 세개 숫자 곱해서 144대로 찾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서 한번 찢어봐야지. 144 6 곱하기 6, 2, 12 6, 4, 24 이건 뭐야? 24는 38에 24, 38에 24 38에 24 8은 2, 3개 6도 2 곱하기 3 그럼 어떻게 찍을까 봤더니 6? 어떻게 해야 되니?
숫자가 안 찢어지는데? 뭐지? 6, 22 38, 24 백센스가 안 나오나? 잘못 계산했나 선생님? 에이 왜 답이 안 나오네. 60까지가 아니라 64까지네. 미안해. 왜 답이 자연스레 안 나오네? 그러면 넘기면 20, 20에도 이거가 120, 144가 되는 게 아니라 120이 돼야 되는 거죠. 면 120이면 다시 10 곱하기 12 10은 2 곱하기 5 12는 3 곱하기 3 이거 되는 거 없나? 이렇게 되네. 4 곱하기 5 곱하기 6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정답이 될 거라 여학생의 수는 6명인데 적어도 남자면 꼽히는 경우의 수가 64가지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죠. 그래서 조금 쉬다가 두 번째 타임도 쉬엄쉬엄 한번 해보자고. 급하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넘겨서 817번 한번 시작해보자. 817번. 함수의 대수는 정역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하나씩 y한테 연결을 시켜줄 때 그 각각의 x값들이 y를 향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인지를 찾아서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것도 함수에서 1대1 함수, 뭐 상수함수, 항상수 이런 거 배울 때 함수의 개수로 어느 정도는 경험을 했던 문제야. 물론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졌지. 순열이라든가 조합을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자, 해볼게. 일단 F3은 5로 연결이 돼야 된다네. 이건 결정된 겁니다. 아마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에 결정하는 어떤 기준은 여기겠지.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죠. 시판 보면서 한번 해석해봐. x값들이 뭔지 알아? 함수에 집어넣는 값이야. 그럼 함수에 이 f에 x1이라고 하는 값하고 x2라는 값을 넣어보겠대. 그런데
커지면 그 큰 수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y 값도 커진다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큰 수 대입하면 정답도 큰 수가 나오게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F4가 5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정의역들은 얘네들보다 큰 수였던 4가 5로 가고 있는 거니까 4보다 작은 x가 1, 2, 3은 5보다 작은 정답이 나와야 되겠지. 마찬가지 4보다 큰 수였던 5를 대입할 때는 정답도 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5보다 큰 답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 문제풀이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더 적을게. 이 부등호에다 적습니다. 똑같은 말 적을 거야. 이미 순서는 결정되어 있다. 순서 결정되어 있어. 내 마음대로 누구한테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거 아니야. 큰 수한테 큰 수를 연결하고 작은 수한테 작은 수를 연결하라고 이 부등호가 시키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는 이제 선생님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지. 그래서 뭐만 할 거냐? 그래서 뽑기만 할 겁니다. 뽑아 놓기만 하면 정답들이 딱딱딱딱 퍼센트로 연결이 될 테니까. 그럼 뽑을 때 어떻게 뽑으면 되느냐? 실방 계속 보고 있지? 여기 봐. 얘한테 연결받을 숫자 하나, 얘한테 연결받을 숫자 하나, 얘한테 연결받을 숫자 하나가 이 4개 중에 얘한테 연결될 숫자 3개가 필요한 거니까 4, 10, 3. 그러니까 4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1, 2, 3, 4 중에 숫자 3개를 뽑아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얘가 뽑혔다면 화살표를 어떻게 연결하면 되느냐? 1을 제일 작은 수 1한테, 2를 그 다음으로 작은 수 2한테, 3을 그 다음으로 작은 수 3한테 연결하는 한 가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진하게 다른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4개 중에 3개 뽑은 숫자가 1, 3, 4였다면 1을 제일 작은 수한테, 2를 그 다음으로 작은 수한테, 3을 그 다음으로 작은 수한테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치역 자리에 들어간 숫자 1, 2, 3, 4 중에 3개를 뽑아내잖아. 이 4개 중에 3개를 뽑아내면 그 뽑힌 3개 중에 제일 작은 게 1, 두 번째로 작은 게 2, 제일 큰 게 3한테 연결이 알아서 될 거야 되냐. 이 부등호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4개 중에 화살표를 받게 될 숫자 3개만 뽑아내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이거 얘네들 중에 얘한테 화살표를 받을 것도 조합으로 표현할게. 조합으로 2개 중에 6, 7 2개 중에 5한테 화살표를 받을 숫자 하나를 뽑아내면 되는 거죠. 2가지. 누구? 5는 6으로 가는 경우 한 가지랑 7로 가는 경우 한 가지, 2가지로 나타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정답은 F4가 5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x들이 점점 커질 때 y 값들도 점점 커질 수 있게 해주는 화살표는 일단 여기서 화살표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5를 화살표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따라서 정답은 4 곱하기 2가지, 8가지가 된다는 뜻이었겠습니다. 8가지 맞지? 맞잖아. 생각을 해봐. 여기 화살표 연결하는 건 4가지 있다고 했잖아. 그 4가지에서 5가 6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4가지에서 5가 7로 가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당연히 정답은 4 곱하기 2로 진행이 되는 게 맞지. 그래서 8가지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이제 조합을 써서 푸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819번은 도형, 아이고 왔네. 참
할 때 한 것도 한 2달, 3달 전에 하지 않았었나? 네. 또 다친데 또 다친 거야? 네. 이번에 왜 다친 건데? 넘어져서 도대체 뭐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거야? 굽이 높아서. 구두 지났다가? 네. 그럼 얘가 지금 819번 문제 좀 풀고 있어. 그 문제 확인 못 해줬어? 자, 이어서 가보자. 819번. 지금 주어져 있는 7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점의 구성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직선의 개수를 찾는 거야. 아, 드디어 기억났다. 지난번 수업할 때 그 기억 안 나는 게. 여기 따로 기록 좀 해줘. NCE라는 건 어떤 경기를 할 때 모든 팀들이 한 번씩 경기를 하는 리그를 할 때 N개 팀 중에 2개 팀을 고르는 게 필요한 경기수를 찾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 악수를 할 때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번씩 각자 다른 사람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악수를 하는 방법, N명 중에 2명 뽑아내는 게 악수하는 방법. 그리고 직선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 직선도 결국엔 어떻게 만드는 거냐? 점 2개를 연결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N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뽑으면 그게 직선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개수는 지금 주어져 있는 7개의 점들 중에 2개의 점을 뽑는 방법이 직선의 개수가 된다. 7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얘하고 얘를 뽑았다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올 거고, 얘하고 얘를 뽑았다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얘하고 얘를 뽑았다면 이런 직선이, 얘하고 얘를 뽑았다면 이런 직선이, 얘하고 얘를 뽑았다면 이렇게 생긴 직선. 그러니까 결국 직선이라는 건 어떤 점 2개를 뽑는지에 따라 모양이 결정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런데 우리 진도 나갈 때 했던 수업 기억나? 이놈의 직선은 핵심이 되는데요. 겹친 직선 제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직선이 자꾸 겹쳐. 보여줄까? 이미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봐. 7C 중에 만약에 내가 2점하고 2점을 뽑았어. 그래서 이런 직선 나왔어. 그런데 2점하고 2점을 뽑았을 때도 똑같은 직선. 2점이랑 2점을 뽑아서 직선을 만들 때도 결국에 똑같은 직선. 그러니까 직선이 자꾸 같은 것들이 겹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좀 지저분해져도 표기는 찰떡같이 예쁘게 해놔. 여기에 있는 점들 중에서 2개의 점이 뽑힐 때는 직선이 다 겹친다.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점들 중에서 2개의 점이 뽑힐 때는 모든 직선들이 겹친다.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점들 중에서 2개의 점이 뽑힐 때는 직선들이 싹 다 겹친다.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래서 뭐 할 거냐? 만들 수 있었다고 믿었던 7C2라고 하는 전체 정답 중에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직선 3C2가지를 다 빼버릴 거고,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직선 3C2가지도 다 빼버릴 거고,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직선 4C2가지도 다 빼버릴 거예요. 다. 직선들이 자꾸 겹치니까. 다시 말할게. 칠판 한 번만 더 봐줘. 3C2를 뺐다 그러고 1번이랑 2번 연결한 직선 뺄 거고, 1번이랑 3번 연결한 직선 뺄 거고, 2번이랑 3번 연결한 직선도 뺄 거야. 다 같은 직선이라서 다 빼버리겠다고. 거기에 결정적 중요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 겹친 거 다 뺀 게 아니라 지금은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직선을 다 뺀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 정상적인 하나의 직선을 복귀시켜 놔야지. 이쪽에서 만들어지게 돼. 어쨌든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는 있잖아. 근데 그 하나마저도 지금 다 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복구시켜 놔야지. 이것도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는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다 빼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어차피 한 개는 나오니까 그 직선은 다시 복구시켜 놔야 돼. 그래서 정답은 7C2, 76, 76, 76, 21에서 3 빼고 6 뺄 거니까 3, 3, 6이면 12 뺄 거니까
12 뺄 거니까 9에다가 3 더할 거니까 최종 정답은 12가 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12가 되는 게 맞자. 한번 우리 12개가 그래도 좀 많긴 하지만 해볼까? 정말 12개가 나오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우에서 문제 풀 때 도움 많이 돼. 직접 손수 확인해보는 작업하는 거. 개가 제발 한 번에 잘 나오기를 바라면서 해볼게. 하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여덟, 아홉, 열, 하나 안 나오네. 열하나. 하나 안 나온 거 어딨지? 에이, 이럴 줄 알았어. 하나 어디 갔어? 뭐 안에 있을까? 아는 게 뭐지? 아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네. 이렇게 연결한 12. 그래서 진짜 12개 나온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정답이 21개처럼 느껴질 텐데 21개는 절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겹친 직선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풀이하는 방법 봐.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겹친 직선이 나오게 되는 모든 경우를 다 빼는 거야. 모든 경우를 다 빼.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어쨌든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는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다 빼버리는 거라고. 어쨌든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을 텐데 이것마저도 다 빼버리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겹친 쪽에 있는 직선들을 다 빼버리고 마지막에 한 개씩만 더 챙겨주면 된다고 계산하는 그런 내용으로 직선의 개수를 찾아주면 돼. 여러분들한테 조합으로 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사각형의 개수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물어보게 될 텐데 그 중에 직선의 개수를 찾는 문제가 다른 어떤 도형들의 개수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실수들을 많이 할 거니까 요것들 잘 기억해놔. 분명히 선생님이 또 김영사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방송하겠지만 말했잖아. 다산고익을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건성건성 들을 필요 없어. 열심히 들어야지. 어차피 이게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나올 문제일 텐데. 뭐 시간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822번 시작해보세요. 822번. 또 깁스는 또 언제까지 하고 있는 거야? 3주. 3주 정도면 괜찮을 거래? 네. 3주 정도 하고 푼 다음에 또 3주 뒤에 또 다치고 그리고 또 다시 3주 하고 3주에 또 다치고 이런 식으로 그만 좀 다쳐. 구두 뭐 불편한 거 뭐하러 써.
삼각형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직선 만드는 게 점 2개를 선택하는 거라면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점 3개 선택하는 거지. 점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곧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이고 혹시 어떤 식으로 3개의 점이 뽑혔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무턱대고 세점 뽑는다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경우는 제거를 해줘야 돼요. 사각형도 마찬가지야. 사각형 만드는 방법은 점 4개 뽑아주면 돼. 그런데 점 4개 뽑는다고 해서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걸 잘 고민해서 빼주면 되겠지. 자, 갑시다. 삼각형은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된다. 그런데 그 뽑힌 3개가 일직선이 있으면 삼각형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대박, 봐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삼각형 만들어지지. 이렇게 해도 삼각형 만들어지겠지. 뭐가 만들어지느냐? 요딴 식으로 점이 뽑히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빼야 돼. 일직선상에서 3개의 점이 몽땅 뽑히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하나에도 이쪽에 걸쳐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중에서 뭐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3개가 다 뽑혀버리면 곤란하다.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거 차이 잘 봐. 아까는 1을 더했지. 왜? 직선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에 있는 거니까. 하나는 있는 거니까 다시 돌려놔야 돼. 그런데 이거 더하기 1 생각 없는 학생들이 하는 짓거리야. 왜 돌려놔? 이거 삼각형 다 없는 건데. 삼각형이 아예 안 되는 거니까 다 빼버리는 게 그냥 맞는 거겠지. 그래서 876을 316을 87에 56 빼기 4가 될 거니까 52가지가 정답이 될 거고 그 다음 사각형 계속 물었지? 사각형 찾으러 가자. 사각형은 8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고민하는 거야. 아, 방금 했던 것처럼 4개의 점 중에서 몽땅 여기에서 4개의 점이 몽땅 다 뽑히면 사각형 안 만들어지겠구나. 여기까지 생각? 오케이, 좋아, 잘한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 너무 허술한 거지.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4개의 점 중에서 3개가 뽑히고 여기에서 3개가 뽑히고 여기에서 1개가 뽑혀도 사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게. 얘랑 얘가 뽑히고 하나가 얘가 뽑혔다고 하면 4개 뽑은 거 제대로 연결해봤자 삼각형이야. 사각형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몽땅 다 4개 뽑히는 것뿐만 아니라 4개 중에 3개, 4개 중에 1개 뽑히는 것도 절대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숫자 너무 큰데? (70까지네) 70까지 해서 1 빼고 4 곱하기 4 16 빼고 17 빼는 거니까 17 빼는 거니까 53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개수는 52개,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개수는 53개. B-A 원했으니까 정답은 1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마음대로 잘 안 잡히겠지만 분명히 지금도 엄연히 기말고사에 필요한 수업들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1시간 동안 하는 클리닉도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1시간 동안 하고 가. 알았지? 그리고 한 번 더 공지할게. 이번 주 토요일 수업이 있다 없다? 이번 주 토요일 수업 없습니다. 학원 전체 휴강이야.
정상적으로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시험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다시 시작될 거고 이번 주 토요일 수업 없다고 말했지? 선생님이 내일 중으로 단체 문자로 한 번 더 남겨놓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 다음 주 화요일 보자. 아직? 그 찬스 있었는데. 동빈아!